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DPT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구로구 소재 병원에서 일하는데 중국 국적을 가진 환자나 같이 일하는 병원 여직원분들의 생각이 좀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많은 기성세대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청년이 수도권 아파트와 중형차, 결혼,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게 기본이고 당연하다고 하는데, 지금 취업 못해도 손가락 빠는 90년대생들 투성인데 늘 한국은 성장세라고 합니다. 뭔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읽으면서도 일단 메타인지를 못하네요. 이게 확실히 본인이 적은 게 팩트라면 메타인지를 못하는 게 맞죠. 일단 저분 일하시는 데가 정형외과예요, 정형외과. 네. 그럼 뼈를 다친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뼈 골절이거나 관절이 안 좋거나.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병원마다 이제 오시는 환자들이 다른데, 음, 보통 뼈만이나 관절병원요, 뼈마리 병원이라거든요. 뼈마리 병원이 맨날 정형외과예요. 뼈마리 병원. 또는 뭐 정형외과 병원, 뭐 관절병원, 이런 데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 자주 오시는 분들, 이런 데 이제 환자로 계시는 분들 특징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현장직 근로자들이 대다수예요. 현장직 근로자나 아니면 교통사고. 사실 보통 사람들, 현장 일 아닌 하는 사람이 하이트칼라면 사실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이 정형외과 올 일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몸 쓰는 일을 하다가 다쳤다거나 아니면 관절을 좀 무리하게 사용을 해서 뭐 인대나 뭐 근육이 손상됐다거나, 보통 뼈 부러진 분들이 많이 오시죠. 네, 그래서 보통은 아마 현장 일하시다가 노가다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높은 데서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 아니면 허리를 삐끗하신 분들이 DPT님이 이제 일하시는 병원으로 많이 올 거예요. DPT님도 그런 환자 많이 봤죠? 저도 이제 한 번쯤 이제 그런 정형외과 병원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손가락 불안 적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현장 일하다가 손가락 고절돼가지고 거기서 깁스하고 물리치료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일반 사람이 뭐 인대나 손목 다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통 남자분들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하면 사실 갈 일이 없어요. 허리 디스크 아니면 갈 일이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뭐 공장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좀 힘을 무리하게 써가지고, 아니면 반복된 이제 그런 고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몸이 못 버텨서 관절 같은 데 이상이 생겨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입원까지 가는 경우는 보통은 좀 부러졌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냥 이제 인대나 이런 거 손상되고 뭐 이렇게 좀 다친 정도는 그냥 이제 통원 치료만 하면 됩니다. 근데 DPD 보는 분들은 보통 아마 입원하신 분, 장기 입원. 장기 입원했다는 거 뭐냐 하면 골절이에요. 대부분 골절입니다. 그래서 뼈가 붓기 전까지는 모루 중이는 분들. 아마 여기 중국 국적을 가진 환자라고 하신 분들 보니까 이분들은 아마 현장직일 거예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뭐 뼈 골절이 됐겠죠. 그래서 뼈가 붓고 재활하는데 한 3-4달 걸리겠죠.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여직원분들. 근데 우리 DPD님도 그 여직원분들이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모든 여직원분들이 다 그러진 않아. 근데 몇몇 사람들, 병원에 있어도 모든 그 뭐 간호사분이나 뭐 간호조무사분이나 아니면 이제 원무과에 계신 분들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내가 이제 어떤 특정 파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파트에서 이제 담당하는 분하고 자꾸 이제 뭐 업무 같은 거 주고받고 얘기를 나누겠죠. 그러면 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직원분들 중 저랑 자주 마주하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맞잖아요. DPT님도 그 모든 직원들을 다 인사하고 다 얘기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병원마다 이제 파트가 있거든요. 뭐 임상병리가 있고 물리치료가 있고, 그러면 그 물리치료를 담당하는 그쪽과 연관되어 있는 간호사, 병원마다 이제 파트가 있잖아요. 포지션이 있죠. 그러면
내가 자주 보는 간호사, 내가 자주 보는 의사, 내가 자주 만난 환자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DPT님한 죄송한 얘기지만 이걸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네. 모든 직원이나 뭐 환자들이 다 저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전제를 깔아야 돼요. 자, 이렇게 접근하고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성세대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청년이 수도권 아파트와 중형차, 결혼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게 기본이고 당연하다. 벌써 한숨이 밀려오는데 이게 당연한데 이 당연한 걸 왜 본인들은 못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당연하다면서 당연하다는 게 뭡니까? 모든 국민이 다 누리고 혜택을 받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아파트와 중형차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 꾸리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뭐라고 했어요? 결혼해서 능력을 갖추고 애 키우는 것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이 능력 있는 세대가 맞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남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여자도 능력을 갖춰야 돼. 이제 능력 없는 여자분들이 취집 안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당연히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으면 능력과 조건을 갖춘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의 아파트를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여건을 가진 게 아니잖아. 누구한테든 그런 대출을 쉽게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도권 아파트 가려면 요즘에도 뭐 집값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비싼 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고는 갈 수가 없어요. 대출을 받아야겠죠. 근데 대출을 받는 것도 아무한테나 대출을 다 내주는 게 아니라 신용도나 직업적인 능력을 따져가면서 대출을 내주잖아요. 은행에서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출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시정도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을 봐가면서 신분을 봐가면서 좋은 사람은 많이 내주고 안 좋은 사람은 적게 내주잖아요. 은행 가보신 분도 알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기본이고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을 하시는 분, 여기 나와 있는 2번에 말을 하신 분, 왜 본인은 못하는 거야? 왜 본인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젊은 여자분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그 몇몇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직원 중에 그 몇몇 사람들, 이만 아시는 그 몇 명의 여직원분들,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럼 본인은 왜 결혼 못한 거예요? 그분 결혼 안 하셨죠? 그럼 본인은 왜 수도권 아파트를 못 들어가는 거야? 당연하죠. 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니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이걸 당연하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를 못하는 거죠. 안 그래요? 웃긴 게 뭐냐 하면 이런 거를 얘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능력이 아니에요? 뭐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거, 뭐 주용차 세다, 뭐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는 거. 이거 능력 아닙니까? 이 허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엄청 높죠. 누구에게나 만만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절대다수는 못하죠. 소수만 가능하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점점 더 없어지겠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취업 못해서 손가락 빠는 90년대생들 투성인데 늘 한국은 성장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왜 성장이 멈췄습니까? 한국은 성장세라는데 왜 본인은 성장이 멈췄을까요? 왜 성장이 퇴화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뉴스를 봤을 때 지금 성장세 맞습니까? 성장세라 나라가 왜 그렇게 위기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도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뭔가 안 좋은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떤 모습을 얘기를 할까? 성장세라면서. 아니,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왜 본인은 해놓은 게 없는데, 본인은 성장하지 않는데 왜 한국은 성장세를 얘기하는 거야? 한국에서 뭔가 많은 걸 이루고, 뭔가 이제 많은 아웃풋을 가진 사람들도 한국은 지금 위험하다,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노력을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자리를 꿰찬 사람들도 앞으로 능력 없는 사람 살기 힘들다. 응? 우리도 힘들다. 예전 같지 않다 얘기하는데, 정작 능력도 없고, 뭔가 백도 없고, 아무런 어떤 아웃풋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성장세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장을 해봐야 성장세인지 아는 거 아니야? 내가 성장해봐야, 내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봐야 성장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살면서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성장한 적이 없고 뭔가 올라간 게 없잖아요. 어떤 놈은 성장이 멈춰버렸잖아. 근데 어떻게 성장세인 거야?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 취업은 더 힘들어지고 경쟁은 심화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계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나라의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감소하고 대기업도 이제 그 이상의 투자는 이제 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각종 대출이나 빚으로 연명한 사람은 앞으로 이제 그 많은 빚으로 인해서 점점 살기 빡세지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게 성장세가 있는 대한민국 모습이에요. 아니 성장하는 게 있어야 뭐 성장세를 얘기하죠. 성장세가 있어야.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버블이 많이 껴있잖아요. 버블은 성장이 아닙니다. 버블 이제 높이 이제 올라간 거 가지고 성장 얘기하면 진짜 무식한 겁니다. 정말 많이 무식한 거예요.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버블은 그런 거야. 버블은 어떤 데이터상, 육안상으로 뭐 실질적으로 성장한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올라간 것처럼, 뭔가 살기 좋은 것처럼 바뀐 거야. 지금 대한민국 뭐 성장했어? 아니, 지금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어요. 빚은 더 많아지고, 모은 돈은 점점 없어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세금 부담은 심해지는데 서민들은 거기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빚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인당 가계대출은 이제 한 가구당 1억을 넘게 가고 있어요. 작년까지 한 9,400인가 500인가 그랬을 거야. 한 가구당 빚이 1억 있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거기다 연끌빛으로 개인 파산, 개인 희생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누군가 개개인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힘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위기다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한국은 성장세를 얘기하는 본인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정작 자기는 대한민국 땅에서 뭔가 일궈놨다거나 해놓은 게 별로 없잖아. 자기도 뭔가 대한민국 땅에서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해놓은 게 없는데 안정장치가 없는데 무슨 성장세입니까? 올해 저런 마인드대로 살면 더 위험해요. 왜냐? 저렇게 성장세라고 하면 아무 준비를 안 해. 살면서 뭔가 뭐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아니면 뭐 빚을 잔뜩 벌려도 아 괜찮아 대한민국 성장세니까 괜찮아 어떻게 갚겠지 나라에서 해주겠지. 뭐 어떻게 해줍니까? 나라 지금 돈 없는데 돈 나갈 때 많은데 나라에서 지금 각종 이제 필요 없는 세금 다 줄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뭔가 이렇다 할 객관적인
자신만의 성장은 보이지 못했어요. 객관적인 성장도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점점 가는 것이 굉장히 치열해지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존할 것입니까? 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뻘소리입니다. 뻘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아파트, 뭐 중형차 결혼, 가정 꾸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왜 본인은 못하고 있어? 그 당연한 거를. 그리고 한국은 성장세다. 그럼 이 성장세 나라에서 왜 본인은 성장하지 못했을까? 본인은 뭔가 왜 해놓은 게 없을까? 본인은 왜 힘든 일을 할까? 본인이 성장세 나라에서 왜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없었을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성장이 앞으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그런데 성장세 얘기하는 거는 아직 대한민국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까막눈이죠.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됐어요? 까막눈처럼 살면.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휩쓸려 가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물론 제가 현실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건 있어. 근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뭐 쫄딱망이라 이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 언덕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뭐 돈 많이 나올 구석이나 뭐 재정적으로 누구한테 기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나중에 위기가 터지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